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했고요. 오늘은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 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업과의 좀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2014년도에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시절에 5천만 원을 받았고 2020년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4천만 원 정도 받았다. 예. 그리고 그 외에 5천만 원 정도 받아서 대략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런 혐의로 오늘 자택은 압수수색이 됐고요. 예. 그리고 당사에 있는 그 정진상 실장의 사무실과 당대표 비서실이죠. 네. 그리고 국회 본청에 있는 그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시도는 했지만 지금 아직, 저희가 들어온 소식에 네. 의하면 정진상 실장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개시했다. 예, 예. 조금 전에 당사 들어왔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과 협의를 해서 네. 변호인 입회해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국회 본청은 아직 시도 중인 것 같습니다. 의장과 협의를 했는데 의장은 임의 제출을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는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까지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이건 네. 저희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뇌물 혐의를 통해서 이재명 당 대표의 배임 혐의까지 입증을 해보겠다라는 검찰의 의지가 표현된 압수수색 시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좀 예상된 수순이기는 했습니다. 그러게요. 좀 심하지요. 지난번에도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거셌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당사에는 사무실조차 없어요. 정진상 그 실장이 예. 뭐 임명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본청에서 주로 근무를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무실이 있는데 2014년 자료가 불과 근무한 지 몇 달 안 되는 그 사무실에 어떤 근거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용 압수수색 아니냐라는 어떤 따가운 비판을 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와는 별개로 이런 어떤 그 꼼수들을 부리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국회 본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의원 회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개별 의원들의 어떤 혐의가 있을 때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동의를 해주면 이제 출입을 해서 가능했었는데 본관에 대해서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의장의 정무수석을 통해서 임의 제출하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서로 간의 예의는 지켜가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거나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하거나 이건 정말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임의 제출 형식이지만 청와대도 압수수색했고 검찰도 압수수색하고 판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꾸 뭐 국회이기 때문에 안 돼, 당사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해서 압수수색에 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에 응하겠다라는 것이니만큼 그런 것 가지고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정진상 실장 그 압수수색 영장 보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가 좀 소명됐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죠.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시절 그리고 경기도 정책실장 시절에 개발 정보를 대장동 일당의 민간업자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대략 1억 4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술 접대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명절 때마다 고가의 선물 받은 거 아니냐. 이러한 진술을 유동규 당시 본부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진상 실장이 과연 이것을 받았다면 혼자 받았겠느냐.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와 어떠한 지시, 묵인, 보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을 검찰이 앞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으니까 뭐 앞으로 수순에 따르면 소환 조사를 하고 신병 확보를 할지 검토하게 되겠죠. 그 부분 좀 이따 저희가 검찰 수사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용 부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게 갈 텐데 예.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것과 바로 등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대부분 발부가 돼요. 그러니까 대략 98%, 99% 정도 발부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사를 막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에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과 뭐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술과 선물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정진상 실장 그 또 연상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흠까지 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언론 플레이와 함께 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예. 저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승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대꾸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자와 함께 진행된다면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못 하죠. 그런데 승자는 다 아무것도 안 하고 패자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가혹하게 수백 차례 압수수색까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저는 뭐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의 죄 유무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김용 부원장 기소 관련된 건데 결국 어디에 썼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 부실장이 입을 다물면 기본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니면은 김용 부원장이 받았는지 자체도 본인이 확인이 안 해주면 이것은 미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법원에 가서 검찰이 제대로 된 다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지 다른 진술을 내놓는다면 김용 부원장이 입을 다물고 진술을 안 하더라도 그 혐의는 입증될 수가 있겠죠. 그것보다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면은 공소장이 20여 페이지인데 대략 그 공소장에 10여 차례 정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점 들여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결국에는 8억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김용 부원장은 정치자금법을 위반을 했다. 그것은 작년에 있었던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에 사용됐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용 부원장은 입을 결국 열진 않겠죠. 열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돈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보고를 했더니 예비 경선 때 이렇게 사용하라고 저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라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도 당장 아마 기소당할 가능성도 있고 예. 구속당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굳건히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은 감옥 갔다가 나오든지 본인도 정치적인 재기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아까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일련의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다, 보여주기식 수사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찬대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네요. 이 내용 저희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자금의 흐름인데 50억 클럽으로 알려져 있던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50억 클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수 특검이에요. 지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화천대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11억을 받았죠.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100억 원을 건넸고요. 또 이 인척은 남욱에게 42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박영수 특검의 키즈들이 대장동 위례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형건, 강백신, 네? 호승진 이분들이 다 박영수 특검의 키즈들 아니겠어요? 일단 소장님께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저는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검찰에서 왜 조사를 안 할까? 조사 진행을 왜 안 할까? 좀 그런 생각이 의아해요. 괜히 오해를 받잖아요. 우리 검찰 출신이니까 보호해줘야지.
그러한 의심을 검찰이 자초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사 강도만큼이라도 이 박영수 특검과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네. 제대로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들이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당대표만 때려잡듯이 저렇게 조사하고 자신들 검찰 출신들은 보호하는 형식.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편파 수사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저는 저 국민의 민심에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샀다. 네. 이게 다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속에는 어떤 의혹이 있을까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네. 자칫 이것이 뭐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서 사실 야당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불공정하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들이라서 이것뿐이겠습니까? 양평에 공흥지구 개발을 하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냈고 여러 가지 인허가의 특혜를 받고 수십억의 이익을 그 장모 대통령의 장모께서 얻어갔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 눈에 보이는 뭐 도이치모터스는 뭐 수차례 언급했으니까 뭐 굳이 안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공평하게 간다라고 하면 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이회창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당신 본인의 대선 자금 이것을 동시에 수사했던 그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제는 좀 편파적이지 않구나, 좀 공정하게 가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수사도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떳떳하다면 오히려 이런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결백과 본인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이런 기회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수사가 뭐 진 사람에게는 가혹하고 이긴 사람에게는 뭐 너무나 뭐 아예 뭐 하지도 않고 이렇게 불공정하다라는 시비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으니까 좀 다 털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주장이 나왔고 오늘 오후에 아마 그 요구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까지 함께 낼 예정인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되게 한계가 많아요. 결국에는 국회에서 증인들, 진술인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여당이 반대하는 국정조사, 야당 단독으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요, 서울경찰청 당시 어떻게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 좋아, 그럼 서울경찰청 조사하러 가자라고 야당 의원들이 가요. 그러면은 서울경찰청에서는요, 어떤 이러한 간담회실 같은 거 하나 내주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국정조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단순히 정치 공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경찰 조사가 미진하면은요. 네. 여당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의 그 압박에 방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 조사가 미진하냐, 제대로 예. 조사가 안 되냐, 그걸 일단 지켜보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왜 그 꽃다운 나이의 생명을 왜 못 지켰어? 너희들 뭐 했어? 제대로 진상 밝혀야죠. 국민이 원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특수본 수사를 좀 지켜보고 미진했을 경우에 그렇죠. 하는 게 맞다. 네. 저는 조금 예. 의견이 다른데요. 국정조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처벌을 위한 수사가 아니고 국민들의 의혹을 덜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 사건의 진상에 접근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접근하기보단 국민적인 궁금증을 덜어드리면서 여기서 의혹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이제 수사 단계로 건너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어도 무방하고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이런 차원의 국정조사고 또 옛날에 오공비리 청문회나 광주학살 청문회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사법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의혹을 덜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맨 처음에는 국정조사에 응하는 듯하는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태원 참사가 국민의힘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국가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고 이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의 책임 피할 수 없어요. 그 책임은. 예. 그런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정치적 어떤 공격이다 이렇게 그 받아들인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국민들의 걱정거리와 궁금증을 해결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은 이것과는 별도로 감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행안부나 구청, 용산구청이나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수사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의 감찰처럼 국회 국정조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요, 여당이 참여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국정조사 1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소방청이라든지 경찰에 있는 증인들을 다 야당이 불러요. 야당 의원들이.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냥 회의가 여당 의원들끼리 그냥 성토하는 자리로 끝나요. 예. 그래서 이것은 여당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경찰의 조사가 미진하면 국민들이 국정조사라도 해야 돼, 특검해야 돼라고 여론이 60%, 70% 가면은 예. 국민의힘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압박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미진하지 않게 경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결국에는 경찰 수사나 조사만으로 이거 진상규명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예정된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상황을 좀 만약에 지켜보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진행이 이제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적인 공분을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의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고 예.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 이러한 노력을 정치권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도 이 판단의 기준을 네. 국민에게 둬야 돼요. 그렇죠. 야, 우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호해줘야지. 아, 우리 대통령실 보호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문 갖고 있는 거 풀어주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좀 전달해 주십니까? 아니요.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 전달을 하신 것 하죠. 같아요. 네. 국민이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확보해서 추모 공간을 만들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패륜적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역시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은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비공개 수사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 행위입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유족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참사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국가적인 추모를 할 때 영정사진 없이 추모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에 참사 이후의 대응이 굉장히 기민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곧바로 국가 추모 기간을 정하고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거기에는 국화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떠한 분들 희생자분들의 이름도 최소한 적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못 봤던 추모의 모습이고 지금까지 못 봤던 분향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최소한 이름과 그리고 확보된다라고 하면 저 사진까지도 함께 공개가 됐었었고 방송에서도 이번 희생자 어디에서 사시는 누구 몇 세 이런 분들이 쭉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어떤 스토리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서 국민적인 감정을 많이 자극했었는데 이번에는 외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지는데 죄송하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잘 안 다뤄졌어요. 예. 사실상 보면 이게 이제 기사거리로는 그런 개개인의 가슴 아픈 사연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감성에 많이 다가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추모 분위기가 너무 오래 갈까봐 현 정부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분들이 희생당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몰라요. 예. 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된 추모를 우리가 한 것이냐라고 들이켜보면 지금까지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자분들이 나는 빼고 싶어.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꽃다운 청년들이 희생됐습니다라고 하고 저희 아산 지역에서도 제 고등학교 후배 저희 동네 사는 젊은 30살짜리 청년이 하나 희생됐는데 제가 거기 이제 조문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예. 그 자리 못 가게 했어야 되는데 못 가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책임이고 우리 국가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국가 시스템 속에서 이분들을 추모하고 이분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 가족들은 그 어머니처럼 우리 아들 거기 못 가게 할 걸 라는 그런 죄책감 속에서만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추모가 과연 희생자들에게 합당한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사고를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미래 우리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접근 과정, 국민의 추모 열기를 제대로 반영했느냐라고 이렇게 보면 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또 추모를 하자, 영정 사진을 모아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것은 예.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 기간 동안 국가가 운영한 어떤 그 분향소 운영 그리고 추모 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의견이라기보단 저한테도 많은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특히 이제 4.16 부모연대 있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 추모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들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목소리의 반영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일단 사실은 유족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우리 이름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정부와 유족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사실 논란이 안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돼요.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이 이걸 숨기려고 하진 않았어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유가족들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냥 야당이 정치 공세로 이렇게 얼굴 영정 사진과 이름 공개해야 돼. 이거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여당이 이것을 또 억지로 막는다는 것도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유가족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사안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유가족의 뜻대로 처리해야 된다. 정치권에서 이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민주당 쪽에도 좀 당부드립니다. 예, 이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예. 동의를 합니다. 유가족의 마음을 만져주는 방식으로 추모를 해 가야 되고 향후 어떤 그 대응 방식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동의를 하는데 이 문제를 정부의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덮고 가자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보면 고생했던 일선 경찰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듯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할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정말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 용산 경찰 소방서장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보고하고 했던 그분에게도 책임을 씌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응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메모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엄중한 질의가 오가는 가운데 웃기고 있네라고 쓰인 메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고 국정감사를 모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강덕구 의원.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다 살다가 저런 일 참 처음 봐가지고 당황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국회에서 한 25년 정도 있었는데 저런 행위 처음 봤습니다. 저런 행위들을 한 수석들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정말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강성규 수석이나 김은혜 수석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부분은 다시 저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 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사과는 좀 받아들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과는 했지만 거짓말을 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할 거려 웃기고 있네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그 전에 이수진 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하는 중에서 실실 웃는 눈을 보면 이제 웃는지 비웃는지 알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 현장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라고 쓴 것이라고 아마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뭐 사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를 필담으로 나눈 것이다라는 그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주는 국회, 그러면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강순규 수석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수석이잖아요. 왜 경질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은혜 수석도 거짓 해명의 뭐 여왕이다 이렇게까지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문제가 됐던 두 분 수석 저는 대통령께서 네. 책임지고 경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회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강덕구 의원이 질의를 하는 중에 아마 그 뒤에 앉아있는 참모들이 좀 웃는 모습들이 잡혔나 봐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뒤에서 웃고 있다 이렇게 위원장한테 항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저렇게 사진으로도 드러났고요. 그 정도 정리하고요. 요즘 상임위마다 행안부 장관 그대로 둘 거냐 이런 질의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퇴해야죠. 경질해야 됩니다. 사의를 표명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법률적인 책임만 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들께 본인들이 잘못했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일단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신임을 다시 물으신 거다. 네. 그리고 경찰을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상민 장관이 계속 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건 그 아침에 했던 회의에서 발언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갖고 계속 야당은 대통령의 책임, 대통령의 경질 요구, 대통령에게 화살이 갈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사퇴든 경질이든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타이밍은 늦었죠. 타이밍은 늦었고 지금 뭐 사퇴하더라도 떠밀려서 사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시점에 지금 사라져 계신 분이 계세요. 국무총리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에요. 행정각부를 통괄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당시에는 보고 타임라인에도 있지도 않았었고 네. 그 보고를 받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국무총리는 그러면 바지사장이냐, 왜 행정각부를 제대로 통과를 못하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왜 지키지 못했느냐라는 것으로부터 국무총리도 결코 책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 법률적인 책임보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쯤 되면 뭐 장관이든 참모든 먼저 이렇게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정부죠. 웃기는 윤석열 정부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경찰청에 대한 지휘 책임은 행안부 장관에 있고 행안부 장관의 위에는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위에 대통령이 있고 이것이 바로 지휘 라인이다. 예. 지휘 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같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안 하고 계세요. 이리저리 간접적 표현으로만 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국민 앞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지는 게 국가의 본래 그 사명이고 이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 사과하시면 그래 대통령이 무슨 죄 있어 우산장수 집신장수 아들 둔 그런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이런 참사가 생겼을 때 대통령 아유 그래 대통령하기 어렵겠구나라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총리와 행안부 장관 당연히 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법적 책임은 별개다 할지라도.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경질로 가는 것이 맞고 총리는 스스로 사표를 대통령께 또 국민께 제출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습이 돼요. 아, 이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 국민의 이런 생명을 이렇게 아프게 뺏기지 않는 이런 대안을 만들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길 텐데 청문회 하기 어렵습니다. 장관 못 바꿉니다. 이런 답변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정부는 국민은 생각이 없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질 생각도 없고 오로지 편안하게 그 정부 정권 운영하는 거에만 꽂혀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전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것 중에서 뭐 영어로 The buck stops here 이게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이었었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거고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총리와 장관들의 몫인데 네. 청문회 어려워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대답을 그 국정감사장에서 내놓는 비서실장의 모습 정말 이 정부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 나라를 걱정하게 만드는 이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총리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